예, 1회분을 했는데 2회분의 진도를 더 나가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도 기말 시험에 대해서 좀 안내하는 쪽으로 클로징하는 것이 한 학기 전체를 클로징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더 좋지 않겠나. 기말 시험을 두고 여러분들이 좀 상당히 좀 당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2회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방금 한 페이지 81쪽까지로 한정하겠습니다. 더 진도 나가는 것보다가. 대면 수업이었으면 또 진도도 많이 나가고 학습량도 많이 넓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요 정도로 그래서 시험 범위는 기말 범위는 교재 페이지 81쪽까지로 한정하겠습니다. 한정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교재 우리가 선택한 토익 스피킹 토익이라는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서 스피킹 파트의 형식을 조금 따라가면서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고 또 간단한 것은 어떻게 주요 표현들을 가지고 또 구사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중점적으로 학습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지금 토익 시험에서 지금 파트로 따지면 1, 2, 3을 중심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왔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했느냐 하면 이제 1경우를 이렇게 보면 주어진 지문을 우리가 어떻게 유창하게 읽는가 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하고 이 같은 경우에 파트 같은 경우에 묘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어진 그림을 주어진 사진이나 어떤 여러분 눈앞에 등장하는 대상을 보고 묘사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라고 소위 말하는 토익에서 어떤 장면이 없이 어떤 풍경이나 장면이 없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어떤 구성을 해서 답을 하는 이런 연습을 했죠. 그래서 이런 유형을 가지고 영어 회화 연습을 하는 것이 괜찮다 이런 얘기죠. 소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교재에 페이지 20쪽에서 대강 페이지 24쪽까지 이렇게 보시면요. 페이지 20쪽에 24쪽 보면요. 파트 1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발음을 할 때 이제 연음 부분이라든지 또 특이한 명사, 외래에서 왔는 명사, 한국인이 발음할 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유의해야 될 발음들.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어가 연결된 문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문장을 어떻게 리드미컬하게 끊어 읽는가. 문장 읽기. 이런 것들을 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연음이나 발음 문장을 끊어 읽으려면 강세라든지 억양이 중요한 거죠. 이런 연습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과제로도 제가 냈었던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 기초로 해서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나왔을 때, 단락이 나왔을 때 주어진 단락을 어떻게 연음을 사용하고 정확한 발음을 가지고 문장을 끊어읽으면서 그 강세와 억양을 조심해서 한 단락을 읽느냐 이런 연습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재에 또 페이지 25쪽부터 해서 29쪽까지 보면 이 단락의 내용에 따라서 또 유형을 분류해 봤죠. 그죠? 예를 들면은 광고문인가, 공지문인가, 그죠?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사항을 알려주는 공지문인가, 제 같으면 과제를 언제까지 올려라 이런 게 공지문이죠. 혹은 상업적인 광고문인가, 혹은 방송 하는 건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녹음된 메시지냐, 이런 유형별로 달락이 또 내용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게 등장하는 이제 주요 표현들이, 상용적인 표현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요 단락을 내용별로,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방송 단락이면 뭔가 아나운서처럼 얘기해 줘야 되겠죠. 또 광고면 뭔가 조금 광고답게 좀 과장된 그런 액센트도 있을 것이고, 공지문 같으면 뭔가 차분한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주요 표현들도 등장하니까,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미니 테스트를 가지고 한번 연습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파트 1을 공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자, 그리고 요렇게 여러분 또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는 제가 중간고사 과제도 냈죠.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사진을 찍어서 한번 묘사해 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파트 2 부분에 이제 파트 2 부분에 여러분 또 학습해 줘야 될 것은, 이제 페이지 41쪽에서 42쪽 보시면 기본 표현들을 안내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파트 2를 묘사하기, 어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장면들을 묘사하려면, 그렇죠.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간이라는 거, 즉 장소가 결정되죠. 그래서 어떤 장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장소 안에 등장하는 것은 두 가지다. 사람과 사물이다. 이렇게 구성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구성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간의 종류, 또 나누면 실내냐 실외냐, 그죠? 거기에 따라서 표현들, 기본 단어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면, 그죠? 남자냐 여자냐, 남자 여자에 따라서 외모가 있을 것이고 복장이 있을 것이다, 그죠? 사물이라면 위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죠? 위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 전치사들을 알아야 되죠, 그죠? 이러면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 그러면서 요 사람들의 복장, 정지된 복장 플러스 행위,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41, 42쪽에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런 기초적인 벽돌을 준비가 됐으면은 이것을 묘사를 할 때의 어떤 순서, 구성에 따라서 말하면 말할 거리가 많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서론이니까 이 사진은 어느 장소의 사진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고, 이 부분이 페이지 42부터 나오죠. 페이지 43 나오죠. 요 42죠. 43부터 42부터 나오죠. 42, 43 나오죠.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중심 대상, 근데 주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중심 인물을 앞에서 배운 이런 표현들, 외모나 복장을 가지고 말하고, 또 동작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람 외의 배경이라든지 옆에 있는 주변을 묘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죠. 그죠? 결론으로서, 이 전체적인 것의 느낌은 어떻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방식을 여러분한테 소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각각 사진 소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해서 하고, This is a picture of 중심인물은, 그죠? 어떻게 표현하고, 대상은 또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그죠? 또 주변을 할 때에 상하, 좌우, 뒷면 할 때 on the left side, on the right side, in the background,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주변 사물들을 위치시키고 결란으로 look like라든지 이런 표현을 써서 느낌을 묘사한다 이랬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렇게 일대에서 단락에 있어서 단락을 구성하는데 그 단락의 내용 따라서 그 안내문이냐 공지문이냐 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픽처를 사진이라든지 실제 눈으로 보는 장면을 묘사한다면 이 장면도 그죠? 종류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라면 회사일 것이고 여러분도 학교 알겠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장소죠, 그죠? 이런 그림을 있다면 묘사할 때 좀 주요한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또 있을 것이다 하면서 페이지 46에서 47쪽 연습 문제까지 포함해서 또 주요 표현들을 사용해서 해봐라 이런 거 공부를 해봤고 또 이건 실내가 아니고 실외로 나가서 이제 시장 거리로 나가면죠. 뭐 상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또 픽처의 종류가 있겠죠. 유형을 따지면 그죠. 그럼 여기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안내해 주면서 또 연습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연습을 해봐라. 그래서 요 두 가지까지 연습 문제까지 이어서 연습하는 게 페이지 52쪽까지 갔죠. 기억이 나십니까? 사무실이 나와서 회의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습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또 뭐 유형 세 번째로 보면 뭐 역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정류장이라든지 그죠? 정류장이라든지 또 요게 또 관련되는 표현 또 공원 장면도 많이 나왔죠. 그죠? 등등 또 요런 거에 돼 있는 표현들 소개하면서 연습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부분이 페이지 57쪽까지 해서 우리 공원 묘사도 하지 않습니까? 정류장에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묘사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페이지 58쪽부터 해서 쭉 나가서 제법 양이 많았죠. 그죠? 그래서 페이지 65쪽까지 미니 및 액추얼 테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아마 이번 학기에 가장 많이 중심을 내가 들여서 역점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학습하는 요령을 가르친 게 아마 이 표현이 아닐까, 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가장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림도 아니고 읽기도 아닌 아무 대상이었고 아무 소스도 없이 순전히 그 질문만을 던져서 말로 질문하면서 그 내용을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말로 하는 그런 파트 3에 해당하는 조금 난해한 부분을 뒷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70쪽 파트 3죠, 그죠? 파트 3 부분인데 이제 페이지 70쪽 자, 페이지 70쪽에 있어가 그죠? 자, 일단 질문부터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이 있을 것이냐? 질문의 종류를 우리가 습득하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의문사, 의문문이 대표적이다. 의문사, 의문은 정보를 묻는 거죠. 그죠? 정보를 묻는. 의문사, 의문문에 조금 익숙해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의문 정보를 묻는 거니까 answer는 답은 당연히 키워드는 그 정보에 대한 답변을 하는 연습을 우리가 하는 게 페이지 70쪽에서 71쪽이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첫 번째 공부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부하는 것이 이 질문의 종류에서 이 질문의 페이지 72에 73이죠.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의문사 아닌 의문문이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 yes, no 의문문이 있습니다. 그죠? yes, no. 이건 정보를 묻는 게 아니고, 그죠? 정보를 묻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yes, no 의문문에서 그냥 단답으로,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대화의 스킬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라 해서 끝나지 않고 뒤에 이어서 답하기 위해서 풀 센텐스로 말하기 위한 연습을 했습니다. 그죠? 풀 센텐스로 말하는 연습을 했다. 그래서 yes 하고 그 다음에 질문했는 내용을 다시 rephrase 혹은 repeat 반복으로 해서 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yes, no에다가 선택 의문문 이것이냐 저것이냐 A와 B A냐 B냐 혹은 C냐 이렇게 이제 선택 의문문을 연습하는 세 가지 질문 종류가 있다. 의문사 의문문, yes, no 의문문, 선택 의문문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을 가지고 적절하게 답해야 된다. 의문사는 정보를 받아서 대답하는 거고, yes, no는 긍부정을 가지고 하되 앞에 물은 질문을 가지고 받아서 풀 센텐스를 만들어주고, 선택 의문문은 그 물은 선택지를 가지고 또 앞에 물은 질문을 가지고 이어서 선택 의문문을 만들어준다. 이런 연습을 의문문의 종류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답을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1단계를 지나고 2단계 답을 할 때에 처음부터 완전하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없으니까 뭐부터? 키워드를 먼저 찾아내고, 그죠? 그 다음에 키 센텐스, 키 문장을 만든다. 이게 이제 1단계라는 거죠. 그죠? 자, 키 문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키 문장을 수식어를 넣거나 혹은 대명사로서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시킨다. 이게 이제 핵심 답변을 이룩한다. 이게 뭐다? 이게 핵심 답변이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지금 핵심 답변 외에 추가 답변 하는 말이 나와요. 즉 뭐냐? 질문을 내서 한마디로만 답 내지 않고 그 위에 부연해라. 추가하는 부연한다. 이랬죠. 자, 부연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부연하기. 자, 제가 여러분 설명했죠. 그죠? 상상하는 건 참 어렵다. 그래서 자기 경험에서 얘기한다. 즉 자기 히스토리다. 자기 경험담, 자기 사례로 부연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자기 경험, 뭐 경험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습관도 되죠. 그죠? 이런 걸로 대답하는 게 가장 쉽다.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뭔가 부연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논법이 있다. 하나는 예를 들면 for example 이라는 듯이 예시를 들거나 조금 어려운 논리로 뭐 이유를 드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 경험적인 거죠. 자기 경험이나 습관, 자기한테 있었던 그대로 끌고 오는 거고, 예시나 이유는 논리죠. 그죠? 논리죠. 경험이 없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for example, because 이런 식으로 논리, 인과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 외의 것들 했던 말 다시 반복하는 거죠. 즉 하면서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만 바꾸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추가 문장을 해서 답변을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답변을 두 줄로 쓴다. 쉽게 말하면.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걸 학습을 했습니다. 그죠? 자, 학습을 하고 그래서 페이지 76에서 다시 페이지 76에서 77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우리가 해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 물을 때 What do you think? 뭐라고 생각하느냐 의견을 묻는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 안 하는데 뭐 What do you think?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묻는다더니 그죠? 다음 중에 어느 것이냐?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 중에 어느 것이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Why do you think? 어쩌고 저쩌고. What are advantages? 이점이 뭐냐? 아까 마지막 1회분에서 마지막 한 거죠. What are the advantages of ing? 모험 하는 것의 이점이 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유형을 생각을 묻는 것에 의견을 묻는 것에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주관식이다 이 말이죠. 주관식.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묻는 거죠. Think. 그래서 이게 답하기 어렵다. 별로 내가 생각해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물은 거니까. 그럼 어떻게 답해야 된다? 심플하게 답해라. 상식적으로. 심플하게 말해라. 단상식적으로.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을 하고 그 심플한 생각 속에서 키워드를 만들고 아까 말한 대로 키 센텐스를 만들고 다시 수식을 넣어서 대명사 수식을 넣어서 말을 바꾸고 그 다음에 추가 문장 아까 말했는 그죠? 경험적인 거 혹은 논리적인 거 혹은 아무 생각도 안 하면 했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거 강조해서 강조를 단어 몇 개 살살 바꾸는 거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말한다. 우리 말하는 게 다 그래요. 자 이런 것을 한다는 걸 하면서 저번 주부터 10시, 12, 13, 14에서 우리가 연습해 본 게 페이지 70 프랙티스 페이지 78, 79가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냐, 그죠? 예를 들어서 철도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가정에. 설문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하기 위해서. 인터뷰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질문이 이렇게 떠졌다는 거, 녹음된 거 보니까. 그죠? 여러분 사시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고, 설문에서. 또 대개, 기차표는 어디서 끝나요? 이렇게 물었고. 또, 어떤 점이, 당신이 기차를 더 자주, 타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유는 뭐죠? 이렇게 세 개의 질문을 딱 던졌다는 거죠. 답하기 참 곤란하죠. 그죠? 마지막 건 더욱더 또 의견을 물은 거고. 자, 이럴 때 어떻게 답하느냐.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전화가 왔는데, 인터뷰 전화가 왔는데, 세 가지 질문이 던져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앞에 배운 걸 응용을 해서, 이게 딱 의문사 의문문인지, yes, no 의문문인지 구분하고, 의문사 의문문 정보, 키 정보를 가지고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풀 센텐스를 만들어가고, 추가 문장 한 개 더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유형적인 질문들을 익혀놨다가 답변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의 질문들이 페이지 78, 79에 있죠. 또 뭐 예를 들면 질문이 친구가 보낸 전화를 하는 상황이다. 친구가 네 5분 휴가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세 개의 질문 던졌다는 거죠. 친구가 메시지 보니까. 뭐냐 하면 네 최근에 휴가 어디 갔었노? 이런 질문이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다음 여행 갈 때는 여행사 통해 갈래? 왜? 이런 질문이 나왔고 마지막에는 네가 대개 휴가 갈 때 다음 중에 어떤 거 하고 싶은데? 관광지 가는 거? 그 다음에 지역 축제 참가하는 거? 그 다음에 쇼핑, 중국 사람들한테도 쇼핑하는 거. 너 어느 거 할래? 이유가 뭐야? 이렇게 세 가지 할 때 참 답하기 곤란하죠. 그러나 이것도 차분하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방식대로 키워드를 찾아내고 문장을 만들고 추가 문장을 하나씩 더하면서 찾아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앞에 1회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질문 자체도 주제별로 보면 아까 우리 그림도 주제별로 보면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듯이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데 그냥 오늘 들어가면서 그냥 우리가 가장 쉬운 일상생활이라는 거 주제를 가지고 연습을 한 3문제를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오늘 수업이 진도를 더 이상 안 나고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게 페이지 81쪽까지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토익 시험이라는 매개를 수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나오는 표현들, 회화적인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또 익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질문과 답변을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답변할 수 있고, 또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회화 공부나 작문 공부를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안내한 그런 한 학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공지한 대로 시험은 금요일 날, 우리 전부 2학년이기 때문에 그죠? 시험 기간 중에서 첫 번째 주차에 2학년이 먼저 치기로 돼 있죠. 그래서 금요일 날 치기로 하고, 주간에 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반이 너무 다양한 반이 있어서 주간에 치면 여러분들 2학년 같은 전공시험이 많죠. 그래서 다 맞추기가 힘들어서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이건 야간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양 과목들이 야간으로 돌리죠. 거기에 맞춰서 저도 금요일 야간 1, 2교시로 잡아놨습니다. 우리 반이 30명이기 때문에 한 반에 30명이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 1교시 그대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한 반반으로 나누어서 1교시 때 반 치고 2교시 때 반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누가 그 반에 어디에 들어갈지는 지금 정해놓지 않았는데 공지에 지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을 보고 1교시에 와서 치거나 2교시에 와서 치면 되겠습니다. 특히 시간이 안 맞는 친구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험 기간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학기.